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1%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작은 등락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방송이었더라? 5월 1일 날 방송에서 시장 바닥은 언제일까? 라고 이제 타이틀 자체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주제를 잡고 방송을 했고,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예측한,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인 반등, 단기적인 하락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시장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은 예측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FOMC 회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FOMC 회의에서 결과가 금리를 50bp 인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2% 이상의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이제 75bp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이 저는 되었다고 봐서 75bp 인상을 했더라도 강보합 수준에서 저는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파월 의장이 이제 75bp를 인상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좀 발언을 해가지고 3%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꼭 이런 날 또 우리 증시가 어린이날 때문에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3% 오른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가만 좀 떠줘도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아쉽죠. 이런 날 휴장인 게. 그래서 또 3% 넘게 올랐으니까 좀 오버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선물은 또 지금 나스닥이 0.7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내일 아마 우리 시장은 이제 나스닥이 3% 오른 것에 대한 어떤 흥분이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시작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갭이 높게 뜬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차분한 상승 흐름으로 하루 정도 양봉 마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급등 마감을 했지만 오늘 만약에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은 어제 이제 3% 오른 게 우리 증시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도 이제 여기서 이런 어떤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계속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이제 잡으려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또 눌렸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 나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서 5월이 중요하지 않은 달이 없겠지만 5월은 또 특히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빅스텝이 결정이 되고, 거의 시장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악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간적으로 지나면서 희석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고도 밀리는지, 아무래도 여기서도 이제 밀린다면은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뉴스랑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어떤 재료 뉴스는 5월 9일 날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냐, 요 이제 두 갈림길에 서 있고, 이제 전쟁 테마에도 중요한 뉴스가 되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뉴스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아마 이제 제일 강력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전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또 충분히 조정까지 받았었던 이제 전쟁 테마이들이 급등이 나올 것임이 분명하죠. 반대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얘네는 이제 언제나 그렇듯 항상 어떤 그 테마의 끝을 보듯 이제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구간이 될 것 같고, 근데 한일 사료랑 현대 사료만 보면은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이제 재료 소멸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 뭐 팜스토리나 뭐 KC피드나 뭐 수산주나 또 뭐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 또 이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직 이제 한파동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지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예전에 신풍제약이 대시세를 내기 전에 흔들었던 구간이랑 참 비슷하기도 해서 만약에 전면전 선언이 된다라면 이런 구간 딱 뚫고 나가면 이런 애들은 진짜 대시세 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또 모르겠고, 약간 이제 뭐 저도 지금 전쟁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적극적인 확신을 갖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접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현명할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짝 배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뉴스 나오고 나서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줘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미리 갖고 있다가 내가 급등을 먹겠다라는 욕심. 근데 뭐 홀짝 배팅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항상 그렇듯이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얻어낼 부분보다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항상 크죠. 그래서 뭐 방송에서 정말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홀짝 배팅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맞아가지고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맞다가 이제 한 번 실패했을 때 앞에서 번 거 다 토해내는 게 홀짝 배팅의 말로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식품주든 뭐 팜유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 있어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큰 상황에 있는 테마들은 저는 5월 9일 전에 굳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얘네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농기계 관련주인 뭐 TIM도 제가 방송에서 거의 뭐 한 이때부터 언급을 세네 차례 드렸던 애들인데 종목인데 재료도 재료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서 뒷받침이 되어주니까 스윙으로 좀 끌고 가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애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 가고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주도 종목 역할을 하고 있는 애인데 얘네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트레이딩에 뭐 참여를 해볼 수도 있는 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테마가 형성된 에코플라스틱 이제 나프타 관련주죠. 얘도 나쁘지 않아서 TYM이랑 에코플라스틱 정도는 조금 일단은 좀 고민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 유가 관련주들도 식품주들이랑 마찬가지 개념이죠. 얘네들도 어떻게 뭐 이제 뉴스에 따라 급등이냐 급락이냐 결정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공략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뭐 전쟁 테마는 아무튼 뭐 지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무리해서 그 이벤트 나오기 전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쌍용차 관련 뉴스가 좀 있습니다. 에디슨 EV가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뭐 이제 KG그룹이나 뭐 쌍방울그룹주에 뭐 반사액이 좀 될 수 있을지 뭐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번외로 일단은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되기 이전에도 저한테 참 그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도 들어왔었고 뭐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을 거쳐서 이렇게 고민 상담도 많이 왔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력히 매도를 권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매도를 강력하게 권해서 팔았다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잘 안 됐을 때 내가 뭐 받을 뭐 칭찬이랄지 혹은 뭐 아무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강력히 매도를 권해가지고 팔았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알면서도 사실은 뭐 에디슨 EV 뭐 다시 오르고 예를 들어서 잘 될 확률이 0%다라는 걸 알면서도 확신에 차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사실 많이 안 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굉장히 강력히 매도를 권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거래 정지가 됐고, 거래 정지되고 나서도 다시 뭐 이제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으셨겠지만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았던 상황이었고, 아무튼 뭐 결국엔 좀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얘네도 이제 5월 4일 날 예비 실사를 앞두고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전부터 충분히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KG 스틸도 뭐 시간에서 한 4% 올랐었고, 광림도 5월 3일 날 반등이 17% 나왔었고, 쌍방울도 반등이 나왔었고, 아무튼 얘네는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재료로 쓰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다가 뭐 이런 구간들 넘겨주면서 시세가 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죽는다라고 하면 이제 재료 소멸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얘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며칠 흐름 지켜보면서 매매를 다시 한번 해볼 만할지 이대로 죽을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당분간 적극적으로 볼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좀 순서가 잘못됐네.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아까 혹시라도 러시아가 종전선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당연히 이쪽 애들이 뭐 좀 시세가 좀 이미 이제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약간 이제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야, 이게 건설주 쪽에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네들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데모, 현대, 뭐 에버다임, 해인 요 정도 애들만 테마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주들은 오히려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로 좀 이렇게 뭐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실망 매물로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뭐 동신건설,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화공영이 좀 또 특히 많이 떨어졌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건설주로 혹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주로서는 실망 매물이 일단은 좀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이 여기까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뭐 지금 정책주 중에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원전 테마고, 원전 테마 관련해서는 제가 한신기계만 혼자 독보적으로 시세를 내는 게 되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얘네가 조금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도 돌면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드디어 뭐 서전기전이나 뭐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로 대장도 좀 바뀌어주고, 뭐 한전기술도 좋았고, 이런 모습은 원전 테마 전체적으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뭐 신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뭐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야, 이거 차트가 기가 막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일단은 우진입니다. 보시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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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을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박스권 자체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1년짜리 박스권인데, 여길 넘어서고 정말 대시세 한번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우진 한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조금 이제 시세를 많이 내긴 냈는데, 이러다가 결국 얘가 이렇게 어설프게 죽으려는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죽더라도 피날레 반등이 한 번이 나와줘야 좀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한신기계, 우진, 뭐 서전기전 요 정도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림 로봇도 약간 이제 원전이 한신기계만 독보적으로 막 갈 때 다른 애들은 잘 안 가고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아무래도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시세를 내고 나서 충분한 어떤 뭐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휴림 로봇은 야 이건 좀 솔직히 조금 높습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뭐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충분히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파 뭐 2파 나왔고 또 조정 충분히 거쳤다가 이렇게 이제 3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상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저도 매매를 하고 있고, 저 이제 정혜원 방에서도 익절을 좀 하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스펙주들은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될까? 예전에 이제 삼성 스펙 뭐 4555 갈 때처럼 뭐 메타버스든 로봇이든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재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얘같이 이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인데요. 얘는 뭐 시장에서 명확하게 얘는 어떤 재료다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차트적인 접근으로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뻔하지 않아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시 뽑아줄지 아니면 이제 죽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가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스윙이나 뭐 이렇게 길게 좀 끌고 갈 때는 재료가 명확해서 내가 이 재료를 보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런 애들은 재료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어떤 그 차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거를 돌파시키면서 재료를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뭐 뉴스를 낸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한 두 번, 세 번 정도 좀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효자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제 UAM 관련주들도 굉장히 힘이 좋아요. 탄력도 좋고 끼도 좋고 그래서 얘네도 뭐 계속 보고 있는 애고 뭐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주였는데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기산텔레콤도 조금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고 5G 뭐 관련주들은 뉴스가 저기 뭐 삼성에서 이제 대규모 수주를 좀 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야, 이 진짜 이 5G 관련주들만큼 또 많이 몰려 계신 또 섹터가 없을 건데 또 얘네만큼 항상 희망 고문하다가 떨어지고 희망 고문하다 떨어지고 이런 애도 또 없어요. 야, 진짜 이렇게 반등 반등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제는 가나 하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떨어지는. 야, 그래서 뭐 얘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져서 그냥 관심 종목에만 좀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앞으로 성장성이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담보된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산업으로 폐배터리 쪽이랑 이제 뭐 전기차 충전 이쪽을 보고 있어서 얘네들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MPC도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만들다가 한 번 더 뽑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충분히 시세가 나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번 어떤 피날레 상승 뭐 이런 구간에 이제 좀 준비를 했던 구간이라고 치면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오버슈팅 한번 나올 법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종목들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텍도 있고 뭐 원익 P&E도 있고 포스코 ICT 뭐 아무튼 이런 쪽은 뭐 그냥 당장 내가 뭐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또 뉴스와 재료가 붙을지 모르는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는 놔야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예,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 9일을 기점으로 테마도 테마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전까지는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 자세 취하다가 요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 이제 무료 리딩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링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좋아요 한번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